안녕하세요.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할까? 끝쪽, 거의 끝쪽은 안 해봤으니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락으로도 배울 수 있다. 뭔가 배우고 싶을 때 반드시 교사에게 묻거나 학자가 쓴 책을 읽어야만 할까? 즐기고 싶을 때는 어째서 음악을 듣거나 시나 이야기를 읽는 게 당연한가? 음악이나 문학은 그저 한때의 오락을 위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한가? 음악이나 문예, 예술로도 배울 수 있는데. 그쵸. 오락으로도 배울 수 있죠. 당연히 오락으로도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쵸. 이게 배움이라는 거를 봤을 때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세 가지의 방법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정적 경험으로 통한 배움이고, 두 번째는 경험으로 통한 배움, 세 번째는 이제 공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책을 읽거나 이렇게 뭐 교사에게 여기 나온 것처럼 배우거나 하는 것에 대한 배움인데, 뭐 이 세 가지 다 유용하죠. 부정적 경험이라 하면 극단적이지 않을 경우에, 그래도 뭐 남에게 너무 피해를 끼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유용하고, 그냥 내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 진짜 음악 듣거나 아니 그냥 뭐 밖에서 놀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하는 경험,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배움도 있고, 세 번째는 공부를 통한 배움이죠.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이 부정적 경험이라 함은, 예를 들어 내가 술을 진짜 막 좋아해서 술을 너무 많이 막 마셨어요.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내 건강이나 내 정신을 해칠 정도로 많이 마시다가 그런 거를 계속 쌓고 쌓다가 이제 진짜 큰일 나겠다, 이대로면 내 삶이 망가지겠다 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시 뭔가 인생을 배울 수가 있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진짜 내가 돈을 그래,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가 했던 거가 딱히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이 신용카드를 막 엄청 긁었다가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뭔가 내 보상 심리를 계속 채우려고 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 다시 삶에 배우거나, 그래서 뭔가 돈이라는 거를 되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를 경험을 통해 배운다거나, 이런 부정적 경험을 통한 배움이 있을 거고, 이제 그냥 경험을 통한 배움은 좀 폭 넓게 잡아봤는데, 제가 어제부터 사실 스케이트보드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혼자 타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래퍼 중에 네이비블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멋있어서 막 삶을 추적해보니까 그 세이지 엘세서라는 프로 스케이트보더였더라고요. 근데 프로 스케이트보드라는 문화나 아니면 그런 거 타는 거 자체가 너무 재밌어 보이고 멋있어 보여서 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네이비블루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 사람이 랩도 엄청 잘하는데 스케이트보드가 나에게 모든 걸 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바퀴 4개 달리고 나무 판자 하나 있는 거 타고 다니는 것밖에 안 돼 보이잖아요. 저희가 그냥 볼 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근데 어디서 제가 어제 이거를 해보니까 뭐를 느끼냐면 처음에 보드 위에 올라가서 두 발을 다 올라가는 것조차도 두렵고 떨리거든요. 왜냐면 올라갔다가 넘어져서 막 무릎 깨지거나 다치면 너무 아프고 무섭잖아요. 이러다가 막 진짜 막 다리 못 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무모할 건지 뭔가 선택을 매 순간 해야 되고 뭔가 나를 계속 믿어야 되더라고요. 발을 여기에 올려서 처음에는 막 이론을 배웠거든요. 저도 유튜브에 쳐가지고 한 10분 정도 영상을 본 거예요. 다리를 이제 뭐 어디 볼트를 가리게 올리고 뒷발은 볼트를 한쪽만 가리게 올린다. 그 다음에 어깨를 펴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본다. 그리고 발을 굴리다가 뭐 이렇게 뗀다 이런 식으로의 그 머릿속에 프로세스를 넣은 다음에 갔어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런 이론들이 도움은 되죠. 가이드가 되니까. 근데 이렇다기보다 제가 몰라요. 어제 느낀 거는 아 이게 뭔가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당연히 필요는 하겠지만 이 스케이트보드라는 것 자체가 나를 믿고 뭔가 더 깨지고 경험하는 거구나. 10번, 20번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구나. 아 이렇게 배우네. 그리고 뭔가 아 내가 그러면 이 스케이트보드라는 거를 통해서 되게 놀리잖아요. 엄청 그냥 재밌거든요. 막 한두 시간 탔는데 그냥 계속 타고 싶고 막 넘어지는 것도 재밌고 막 그래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 내 일이라던가 내 인생이라던가 어쩌면 내 음악에서도 다 적용이 되겠구나. 이게 무시간에서 다 어우러지겠구나. 너무 좋은 그 너무 좋은 그 배움의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게 경험을 통한 배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인데 저는 사실 10대 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다 보니까 이 공부를 통한 배움, 학습을 통한 배움에 되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뭐든지 내가 모르는 거가 있으면 그 모르는 거를 물어보고 그 모르는 거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이론적으로 정리한 거를 내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그거를 응용하려고 하고 뭔가 이런 머릿속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이거를 그 밖으로 이제 꺼내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공부할 때는 좋았죠. 공부할 때는 모든 방법을 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사실 서술형 주관식 문제라는 게 내 생각을 사실 넣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냥 길게 풀어 쓰는 거거든요. 정답지를 이미 그 번호표로 하는 객관식 답안에 대해서 그냥 객관식 답안이 뭐 1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다 해요. 그럼 3번이 정답이면 이 3번에 대한 정답이 해설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 해설서에 나와 있는데 그 해설서에 나온 거를 그냥 머릿속에 넣고 그대로 문장을 옮겨 적는 느낌. 그래서 저도 물론 약간의 응용은 돼서 나오긴 하는데 근데 한두 번 튼 정도의 응용이지. 저는 그래서 서술형 할 때 그냥 외워서 문장을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좀 집요했냐면 그 띄어쓰기라던가 글자 단어까지 안 바꿔서 불안했던 거죠. 뭔가 올바른 정답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실제로 내 생각을 넣었다가 그 생각에 내 생각의 범주가 이 정답이라는 개념을 벗어났을 때 오답 처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100점을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문장을 다 외워서 했던 어제는 그런 식으로 항상 배웠었는데 근데 이게 이런 배움 이런 공부를 통한 배움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 보니까 물론 저도 엄청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되게 부작용으로 작용할 때가 많더라고요. 뭔가 일을 하다가도 알바를 하다가도 아, 나는 이렇게 배워서 이론적으로 탁탁탁탁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 보통 일할 때 얘기하잖아요. 뭐 일머리가 없냐 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일머리라는 거는 뭔가 경험을 통해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걸로 재빨리 응용하고 뭔가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좀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지금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이제 그런 게 없고 이제 이 일머리가 없고 소위 말해 그냥 공부 머리만 좀 있었던 친구들은 저 포함해서 좀 처음에 보면은 이 개념적인 거를 벗어나는 순간 두려워해요. 그래서 뭐 식당 알바를 할 때도 혹시 이거 뭐 진짜 과하게 간다면 숟가락 몇 개씩 채워 넣을까요? 뭐, 뭐 접시 혹시 몇 단씩 쌓아야 될까요? 뭐 이거 수건 이렇게 뭐냐
뭐 접는 뭐 이제 과하게 간다면 이거 수건 접는 모양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걸었는데 이 거는 순서가 이게 맞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물론 회사나 아니면은 그런 현장의 그런 문화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약간 그런 거죠.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왜 물어보지? 아니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모먼트들이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일을 할 때 처음에 그랬고 그래서 그냥 요즘에 새로 이렇게 일을 하는 친구들이 오면 그런 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이 친구는 이 뭔가 배움에 있어서 경험적으로 배우기보다는 학습을 해서 배우는 스타일이구나.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일머리가 없다고, 뭐 어떻게 보면 일머리가 없는 건데, 그 일머리가 없다고 답답하다고 오해를 하겠다.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그거를 좀 내려놓고 공부로 쌓은 그런 거랑 경험으로 배우는 방법만 몸에 체득을 하면 저는 나중에 일을 더 잘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뭔가 최대한 배려를 하고 이제 그런 거를 가이드 해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던 거죠. 아, 이게 배움이라는 게 내가 어떤 거를 배우고 이 배움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경험으로 경험으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이걸 어느 정도 섞어야 되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경험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랩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랩을 할 때는 처음에 랩을 시작했을 때는 경험을 통해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공부를 할 만한 자료가 저한테 노출이 되지 않았었고 제 주변에도 사실 배우려면 서울까지 가서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세네 번에 그렇게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배웠었고 근데 이 경험이라는 한정적인 틀 안에 있었지만 뭔가 공부를 하려는 성향이 세다 보니까 자꾸 공부를 하려고 했거든요. 랩을 분석하고 막 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었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기보다 나를 제한하는 경험이 되기도 했고 아무튼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또 랩을 배웠고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를 하려는 이유가 난 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를 좀 더 몸에 나란 인간이 있다면 내가 공부를 통해서 70을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30을 배운 인간이라면 이거를 좀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겠다. 근데 그거를 또 머릿속에서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또 공부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습관이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배우려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했던 말이지만 스케이트보드를 타러 갔는데 막 머릿속에 이론으로 하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계속 넘어지고 아예 그냥 발을 얹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생각을 했죠. 아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막 복잡하게 머리 복잡하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나를 믿어보고 몇 번 넘어지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막 뭐 공부로 하려고 했다면 그 짧은 시간에 올라가서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막 머릿속 이론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 딜레이가 있잖아요. 시간이 내 몸으로 움직이는 것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에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적합하지 않았던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음. 이거 말고도 배움으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건 많죠. 음악으로 봤을 때도 랩을 만들 때 물론 랩을 만들고 분석하고 막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힙합 음악 틀어주는 그런 힙합 클럽 같은 데 가서 그냥 고개 끄덕이는 게 사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거고 리듬을 어떻게 타는지 몸으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뭔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게 좀 더 저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입장에서. 이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으니까 공부를 통해 배우는 거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가 더 우선이다 이런 거는 뭐 정답은 없을 테니까
제가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 책을 읽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이라는 게 여기 이 문장 안에서는 오락으로 표현이 되지만 사실 책 읽는 거를 이제 막 오락으로 한다기보다는 저는 뭔가 배우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이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분의 책이에요. 그 아마 제가 잘은 몰라서 철학자시고 그 서양 철학사인가 그거 이제 그 했던 사람인 걸로 아는데 만드셨던 그 책 썼던. 근데 이분이 무슨 막 수학자이기도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책을 그냥 읽었을 때는 뭔가 저랑 되게 성향이 달라요. 저는 되게 감정적이기도 하고 뭔가 직관적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되게 그냥 인프피인데 이분은 되게 뭔가 침착해요.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보는 그런 느낌의 분인데 이분이 했던 뭐 수많은 얘기들이 그러니까 여기 행복의 정복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도움이 됐죠. 책을 읽은 지는 한 2년 정도 돼서 정확하게 다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분은 되게 이 책은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다양한 케이스로 보여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점에서는 행복하겠지만 어떤 점에서는 이런 길을 가고 있다. 막 이러면서 케이스들을 보여줘요. 사실 저희는 살면서 내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내 경험, 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상처가 있었고 그걸 통해 어떤 극복을 했고 나의 케이스에만 매몰돼 있다면 이분은 멀리 펼쳐서 보여주는 거죠. 삶에는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고 이런 경험, 이런 슬픔이나 고난을 겪었을 때 다양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이런 건 이럴 거고 저런 건 저럴 거야를 되게 침착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뭔가 나도 나 같은 사람도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삶도 관찰할 수 있고 뭔가 이런 멀리서 바라보는 시야를 좀 키워주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좋았던 구절이 있거든요. 제가 책을 읽을 때 좀 이렇게 밑줄 같은 거를 좀 많이 치는 편이어서
노트에 적었었나? 여기 찾았다. 물론 그냥 제가 여기 이분이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그 당시에 막 책에도 적으면 노트에도 적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냥 마음에 되게 남는 구절이 있어서 읽어주려고 하거든요. 나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 개인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강조하는 한편 동시에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의 제시를 통해 한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위대함과 우주 공간 어디에도 인간과 같은 능력을 지닌 생명체의 존재가 밝혀진 바 없다는 점을 젊은이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주고 싶다. 네,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멀리서 그냥 다양한 삶의 케이스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제시해 준 거가 너무 인상 깊었고 그리고 여기에 사실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란 개개인의 존재를 가까이서 봤을 때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미미하고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 먼지 진짜 한 톨보다도 더 작게 보이는 섬에서 사는 미미한 존재인지를 강조하는 한편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의 위대함조차 또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조차 이 두 가지 면을 다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사실 내 삶의 의미 부여를 너무 과하게 했을 경우 그 압박 때문에 오는 내 삶을 떨어뜨리는 점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을 때 더 행복해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도 있고 근데 반대로 나는 진짜 쓰레기 같은 존재야. 나는 진짜 나는 개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존감이 떨어지는 난 진짜 뭐하는 존재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아니야 너 정말 대단하고 너 정말 우주공간 어디에도 너 같은 사람은 없어 라고 그거를 이제 이야기했을 때 또 거기서 오는 그런 위로와 위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관점을 모두 우리가 가지면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느 상황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지 선택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관점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았던 책이고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사실 저는 삶을 한 발짝 멀리서 제 삶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배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 이분은 저랑 살던 시대도 너무 다르고 나랑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 책이라는 게 없었다면 제가 배울 수가 없었던 문장들과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는데 옛날에 그 이제 사실 이 책 읽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물론 활자의 한계도 있겠지만 그분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나 진짜 저 사람 살아서 만나봤으면 막 쇼츠 보고 쇼츠에 러셀이 인터뷰 보고
와 진짜 저 사람이랑 얘기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의 더 내밀하고 솔직한 이야기, 이런 책을 쓸 때 모든 사람이 다 책을 그렇게 쓰진 않겠지만, 이런 책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진심으로 책을 쓴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좀 오랫동안 사랑받는 책의 경우에는 한 문장 한 문장 다듬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어요. 그 노력을 기울여서 더 가공된 그 내밀한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는 거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꺼낸 건데, 그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이 책이라는 거니까 사실 엄청난 배움의 수단이며, 이제 지금 제 기준에서 뭔가 치킨보다도 훨씬 값싼, 이제 물론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지만 그런 되게 좋은 수단인 거죠, 공부를 할 수 있는. 아무튼 이 책 추천합니다.